네, 하우머니 이제 권용남 팀장님의 순서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예, 아까 제가 인사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네. 5월 달은 결혼 시즌을 맞이해서 신혼부부분들하고 무주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다양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 전세 쪽에 더욱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게 될 것 같은데 요즘 전세 시장이요, 이 물건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의 60%를 돌파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24에서 발표된 거는요. 5월 초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50%를 넘어서 6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이제 또 서울과 경기 지역, 제일 사람이 많이 사시는 곳이죠. 그쪽에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전세가율이 80% 가까이 치솟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집을 사라,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집을 사게 되면요. 신문에 네. 요즘 오르락내리락하는 하우스푸어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사시기보다는 현재 자산 비중을 고려해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고요. 즉 자신이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제대로 세우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정말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걸 전세를 얻자니 전세값이 너무 비싸고 또 집을 사자니 하우스푸어가 될까 걱정이 되고 이거 정말 진퇴양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지금 서희씨가 마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새로운 출발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네. 전세자금 대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전세 임대 제도. 네, 어떤 건가요? 예,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임대 제도로서요. 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혼부부분들이 대상자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대상자 기준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이 대상자분들은요. 월 소득 224만 원 이내이시고 무주택이시면서 물론 신혼부부시니까 3년 이내에 결혼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혼인신고 기준으로.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혼인신고 안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 자녀 있으신 분만 혜택을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까지도 같이 혜택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대상자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나는 신혼이에요 하면은 안 되는 거겠네요. 예,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다음 기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다음 기회에. 좋습니다. 큰일 나요. 예. 아무튼 무주택 그래요. 네. 아무튼 무주택 가구주가 당연히 우선이어야 되고 또 기타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된다면 누구나 또 신청을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요, 우선 각 지역별로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이내로 85제곱미터 이하. 이게 전용 면적 기준인 그렇죠. 거고. 예, 전용 예. 면적 기준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 25.7평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물색할 수 있으시면서요. 그리고 이때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 30% 상당히 저렴하시죠. 예,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전세주택의 경우는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전세 그 퍼센티지가 5%인 250만 원을 먼저 LH에다가 보증금을 내신 다음에요. 네. 나머지 차액 5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4,750만 원에 2%인 7만 9천 원 정도의 돈을 LH에다가만 그냥 월세 형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제도의 대상자가 안 되셨다고 해가지고 우시지 마시고요. 예,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요. 각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다른 대출보다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보통 유명한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주택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네. KB플러스 전세자금 대출, NH농협은행의 채움전세 우대론, IBK 기업은행의 장기전세 대출, 역전세 대출, 전세 대출, 네. 그리고 신한은행의 신한주택전세자금 대출, 신한장기전세 지원 대출, 신한전세보증대출,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 하나은행의 하나주택 신보전세자금 대출, 하나우량주택전세론. 맞네요. 상당히 많네요. 네. 예, 6개 은행에서 총 판매하는 13개 상품은 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임대제도 아까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은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고 또 지금 설명해 주신 상품들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은행 가면 이제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 주실 텐데 금리가 또 이 상품들은 어떻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금융공수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싸게 빌리신다고 보면 되십니다. 보통 고객 신용이나 실적에 따라서 4%에서 6%의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예. 보통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실적이 많은 은행을 찾아가셔가지고 신용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주거래은행. 예, 예, 그렇죠. 예. 예, 주거래은행 가신 게 제일 유리하시겠죠. 예. 근데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마다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은행에 가면은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네. 예, 가셔가지고 전세를 받기 전에 미리 한번 먼저 가셔가지고 알아보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을 맺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꼼꼼하게 상담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신혼의 기간은 이미 지나고 2년마다 이사 다니시기도 어려운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또 2년마다 계속 갱신해가지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꼭 생각하시는 게 이제는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 예. 이번에 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 이 대출의 대상 범위가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또 연말까지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죠. 네. 그거는 그전에 60%였다가 이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지고요. 네. 그리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는 그전에 60%였다가 이제는 70% 한도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 테고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도와주는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은행마다 다 있는 상품인가요? 어떻습니까? 모든 은행에서 있을 수는 없고요.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 6개 은행이 있었죠.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이 예. 있었는데요. 이쪽에 가셔가지고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금리는요? 예,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약간 더 쌉니다. 그래, 주택 크기마다 차등돼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보통 3.3%서부터 3.7%까지 이내로 되고요. 최대 한도는 2억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상환 방식은 20년 또는 30년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분할 상환도 굉장히 긴 시간이 또 가능한 거고, 금리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용자분들이 무턱대고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대상자분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6억 이하의 주택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만 20세 이상의 기혼 세대주,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안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셨으니까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대출 이름에 걸맞게 현재 무주택자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셔야지 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주택 구입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도달했을 때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략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산 규모라든지 말이죠. 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대출은요,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대출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금 흐름과 소득 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가지고 대출 규모를 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면요. 네. 예, 그 월소득 500이신 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가 5%시다. 그러신 분들은 보통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 금액을 대출을 받으시면 딱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하우머니를 통해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용한 경제 정보 기대해 볼게요.